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7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경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움직임은 이재명 피습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아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계속 부르는데 이제는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현직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런 호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위원장? 정강정책위원장? 개혁신당 대표가 아니고 왜 정강정책위원장이지 하는 아마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강정책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이론가가 그 자리를 맡죠. 보통 이념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윤리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당기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정강정책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과거 이준석 위원장이 썼던 글에서 자신이 보수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좀 납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흘 전 KBS 라디오 뉴스레터 K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자신이 정강정책 작성을 지금 책임지고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뉴스레터 K 진행자 김용준 기자가 이제 직함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되셨는데 정강정책 핵심 가치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위원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에서 바뀔 때 그리고 바른정당 차릴 때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을 차릴 때 정강정책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 정강정책이라는 것은 정강은 당연히 헌법 같은 거고요. 정책은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정당을 만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어디는 경상도 당이고 어디는 전라도 당이고 어디는 충청도 당이고 이런 것 정체성에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요즘 특히 젊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이 어떤 정책을 지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정강에는 5.18, 4.19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그냥 좋은 말 다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좀 과감하게 이 정강 같은 걸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어서 사실 창당준비위원장이 아까 3명이 공동으로 하는데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이렇게 3분이 공동으로 하는데 그게 당대표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분들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하고 저는 이 당이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 정강 정책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떠맡아서 요즘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당에 대해서 기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당이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적 기반이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이준석
위원장은 그것은 낡은 시기다.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 정책으로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책 때문인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지지층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대 남성입니다. 20대 남성에서 지금 지지율이 전체 정당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물론 이게 선거로 가서 그게 득표율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정책이 먹힐 만한, 그렇게 했을 때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할 만한 기반이 지금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진행자 김용준 기자가 허은하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이 대표님께서 윤리위원장 하고 싶어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답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때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자르고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부터 윤리위원회가 정당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시기가 지난 1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개혁을 치면은 계엄령을 내리게 되면은 군인들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월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국무총리를 하고 싶냐 아니면 계엄사령관을 하고 싶냐 하면 계엄사령관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비상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리위원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농당적으로 우리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윤리위원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농담이었고 저는 이번에 정당은 참 민주적이고 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청취자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신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1호 정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이 기본 정책 원래 10개가 있어요. 정강 정책이.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모르는 게 뭐냐면 1번 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본소득 그러면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괴리인 겁니다. 당의 1호 정책은 기본소득이었는데 그런 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욕합니다. 어디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괴리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읽어보면 되게 좋은 말 많아요. 그대로 정치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공언하기를 우리 개혁신당의 1호 정책으로 제가 나중에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위원장의 이런 이 이야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무렵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정강정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따로 우리가 어떤 당이다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정강정책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교육하고 당원들을 잘 가르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몰랐어요. 정강을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정강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언론을 정책 제1호로 넣겠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언론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러 지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제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 특히 KBS와 MBC라고 하는 곳들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국민이 그런 절차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저의 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언론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기자들은 욕해도 되는 대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기자분들이 또 그런 아주 또 그런 윤리 강령을 지키지 않는 기자들 때문에 욕먹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율적인 어떤 기자들 간의 규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어 있고요. 민영방송사 또는 소위 종편방송사라는 곳들은 권력 하에서 항상 이 재승인 문제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4개 종편사가 있지만 이 종편사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또 법상으로는 7년까지 사실 재승인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권마다 굉장히 위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청취자분들은 모르셨을 텐데요. 4개 종편사 중에 모 종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권력에서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제 평상시 지론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지점,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기본 정책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밥 먹고 산 지가 54년이 되었는데 이준석 위원장의 문제인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권력과 언론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각자 견제하도록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어놓겠다는데 이거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들 중에서 아주 나쁜 기자들도 있고 좋은 기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또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그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밀어놓지 않고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겠다고 하는 점에서 젊은 패기를 느끼게 되고 어떤 게 나올지 좀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갑제 닷컴의 이 관련 기사에 제가 자유한국당 강령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강령이 참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 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치. 6. 지속 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 혁신 추구. 일종의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모범 답안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리 좋은 강령을 전혀 국민들에게 아니 당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아 가지고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정강과 정책을 만든다면은 그걸 손에 들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어떻게 총선의 득표 요인으로 만들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헌법이나 대장전이나 선언서나 이런 것은
활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활자를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생동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이준석 위원장이 글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어떤 문장이 나올지 참혹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